기술이죠. 특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다. 이거는 나만의 기술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통 찾아보면 있죠. 기존에 있어요. 보호가 되려면요, 특허 자체가 되게 괜찮아야 돼요. 이게 점점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상표는 상표, 이 말이 상표잖아요. 근데 특허는 이제 어느 정도 특허 받았다, 이게 뭐 특허 받은 무슨 기술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봐서 알긴 하는데 상표보다 더 특허는 그럼 도대체 뭐냐? 특허는 일단 기술이죠. 기술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다. 어떤 통칭하는 거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휴대용 선풍기를 하나 만들었다. 네. 보통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 휴대용 선풍기 특허 내주세요. 근데 특허의 대상은 그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품 안에 들어간 기술이라는 것. 제가 봤을 때 가장 잘못 알고 있는 특허에 대한 개념, 네. 그게 특허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전체에 대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얘를 특허 내는 게 아니니까 네, 우린 이거 안에 특허가 낼 만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네, 그렇죠. 어떤 기술이 특허가 되는 건가? 뭔가 그 범위나 기준도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맥주를 만드는데 5단계가 있다. 다른 맥주를 만들 때는 뭐 두 번째 단계를 지금까지 안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두 번째 단계를 넣어서 탄산에서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맛을 느낀다. 그런 효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허는 이 두 번째 공정에 대한 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맥주를 만들 때 우리가 특허를 낸 두 번째 공정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특허를 받으면. 네. 어... 근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정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맥주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두 번째 단계라는 거를 쓸 수가 없는 거고, 이거를 뭐 제품에다가 비한다 그러면은 핸드폰을 꺼놨을 때 네. 깜깜하잖아요. 네. 근데도 대기 전력이 계속 소모가 되고 있고, 네. 그럼 대기 전력을 소모를 안 시키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네. 어디에 회로에 저항 하나를 달았다. 네. 그럼 그 저항 하나를 어디 사이에 달았느냐, 네. 그게 특허예요. 그 자체가 특허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축구공을 되게 회전을 특이하게 해서 골키퍼가 절대 못 맞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런 것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음. 그럼 이거를 아무도 못 차는 거예요, 발로? 그런 식으로? 아, 차는 방법이요? 네. 아, 공 자체가 공 아니고?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일단 특허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특허에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스타터 입장에서 내가 특허를 내는 대상은 이 제품 자체가 아니다. 일단 네,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뭔가 기술인데 네, 이 기술에 인간이 뭔가를 하는 거였다면 걔를 배제하든지 네. 배제해서 쓰든지 아니면 이 특허는 안 된다. 네, 인간의 행위는 근데 보통은 다 인간의 행위를 별사한테 얘기를 해줘도 네. 바꿔줄 거예요. 그 아닌 말로. 네, 내가 특허처럼 했어요. 뭐 맥주 공정을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누구도 이거를 못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럼 진짜 진입장벽이 생기는 건가? 그러니까 마치 특허가 되고 나면 아무도 이걸 못할 것 같이 하는데 정말로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허 시장을 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어디에 막 특허 출원 몇 호 네. 이런 게 붙어 있었고, 네. 요즘에는 사람들이 특허 출원은 출원일 뿐이야, 이거는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를 봐야 돼 라는 관점으로 지금 넘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등록된 특허냐 라는 거를 봐야 하는 게 그 다음 스텝입니다. 어떻게 등록되는지. 네, 이 특허가 등록은 됐는데 어떤 권리를 가지고 등록이 됐느냐. 어떤 권리라는 거는 실제로 얘네들의 기술적인 우수한 점이 어디냐가 잘 표현되게 등록됐느냐. 아까 맥주 가지고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공정을 통해서 맥주를 만들어요. 네. 근데 내 핵심적인 공정은 1단계와 3단계 사이에 신규한 2단계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다. 네. 그러면 우리는 1, 2, 3단계만 가지고 특허를 받아야 돼요. 아. 4단계, 5단계 이런 애들은 뭐 더 늘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 2, 3, 4, 5단계를 다 내가 특허에다가 넣어서 등록을 받았을 경우 그 5단계 중에 어떤 단계 하나만 다르게 수행을 해도 이 특허 침해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내가 핵심적인 기술이 있는 부분만을 잘 표현을 해서 특허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오.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등록이 된 거예요. 아까 실질적으로 보호가 됐냐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실질적으로 보호가 되려면 그 기술 자체가 정말 내 것인지를 이제 반문을 하죠. 저는. 변리사였죠. 예. 왜냐면 이거는 나만의 기술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보통 찾아보면 있죠. 기존에 있어요. 그렇죠, 보통. 예. 근데 기존에 있는 거를 이거는 나만의 기술이야 라고 보호해줘. 그럼 당연히 보호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지를 물어본다면 그 기술이 보호받을 만한 것인지를 먼저 봐야죠. 특허는 굉장히 상표랑 좀 다른 느낌이네요. 되게 정제를 잘 해야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렵네. 특허를 받을지. 그러면 내가 유의미한 형태의 특허 등록을 했어요. 근데 혹은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기업이 진출하거나 대기업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도 하고 질문도 받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럼 완벽한 특허라면 그게 대기업이든 돈이 있는 곳이어도 얘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뭐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을 특허로 공격한다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특허 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애초에.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미국 쪽 특허는 조금 많이 돈을 들여서라도 좀 해보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보상 단위가 너무 크니까. 나라마다 좀 그게 있나 보죠. 네, 원래 특허 제도는 선진국과 대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특허 제도가 다 선진국에서 자기네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제 명목상으로 특허법에서 보면 이렇게 특허를 내면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그럼 그 공개가 이 특허를 본 사람이 추가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한다 네. 라는 게 이 특허 제도의 이제 이념 같은 얘도 거예요. 상표랑 비슷하네요. 약간 공익적인 목적이 네,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뭔가 더 기술 개발을 많이 한 사람한테 독점권을 특정 기간 내에 부여하고 네. 그리고 그 대신에 공개를 시킴으로써 남들이 그걸 보고 추가적인 어떤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 발전을 계속 촉진한다 라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진국이나 대기업의 어떤 방패? 보호가 되려면요 특허 자체가 되게 괜찮아야 돼요. 특허가 되게 실질적으로 좋으려면 제품이 다 나온 다음에 나온 아이디어는 대부분이 옛날에 있던 기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허를 잘 만들려면 아이디어적인 특허를 내야 돼요. 아까 그 특허가 등록되면 뭐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버즈빌이라는 회사에서 그 잠금화면에 리워드 주는 그거를 이제 다른 서비스에 넣는 형태의 SDK를 그 특허로 등록을 했다가 네. 그걸 그 K슬라이드를 운영하는 NBT 파트너스에서 네. 취소 신청을 했더라고요. 일단 의미를 여기서 음. 용어를 확실히 해야 될 게 네. 취소가 아니라 무효예요. 취소는 취소한 날로부터 장래에 효과가 없어지는 거고 네. 무효는 앞에서부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걸 더 충격적인데요? 무효화를 시킬 수 있어요.
정말 무효되는 특허가 되게 많아요. 근데 버즈빌 특허 같은 경우에는 좋은 특허, 좋은 특허는 특허 청구 범위에 너무 많은 내용이 써져 있으면 안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고, 음. 정말 긴 청구항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의 특허는 되게 안 좋은 거다. 길면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응. 그게 되게 큰 오해인 게, 길면 길수록 그 중에 뭐 하나만 다르게 하면 이 특허 침해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록 청구 범위에는 가장 조금만 핵심적인 부분만 써서 등록을 받는 게 딱 그 부분만 누군가 갖다 쓰면 다 침해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뒤로 뭘 하든.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제일 많아요. 와 이거 좀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공기청정기를 만들었다. 그럼 공기청정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특허 청구항에 다 담겨 있기를 원해요, 대표님들이. 그렇죠. 예.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하게. 예. 그러면 그거를 다 써놓으면 그 중에 하나만 뭐 다르게 쓰면 이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품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기술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필터의 재료다. 그럼 그 필터의 재료만 딱 특허로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공기청정기의 뭐 디자인이 어떻든 뭐 어떻게 구현되어 있든 그 필터만, 그 조직으로 된 필터만 쓰면 다 이 특허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버즈빌 케이스는 버즈빌 케이스는 제가 보면 특허 등록이 잘 되어 있어요. 잠금 화면에서 광고를 보여주고 광고를 그걸 봤을 때 리워드를 주고 이런 내용이 누군가가 하면 이 특허가 침해가 될 수 있게끔 등록을 받아져 있던 상태였죠. 잘 만들긴 했네요. 네, 대법원까지 갔어요. 네, 무효가 된 이유는 MBT, 네. 캐시 슬라이드의 그 서비스에 대한 기사가 조선일보인가 거기에 2013년 2월인가 3월에 네. 서비스 소개 네. 기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버즈빌의 특허는 2013년 5월인가 6월 달에 오 소름 돋아. 이것도 조금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특허 출원하기 전에 기존에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된 특허만이 선행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뭐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에요. 그냥 뭐 블로그, 기사, 논문, 뭐 책 이런 것들 어떤 것이라도 다 선행 기술이 돼요. 유튜브도 많아요. 이제 그 무효가 됐던 게 뭐 조선일보 기사랑 어떤 다른 것도 특허가 아니었어요. 네. 그거 두 개를 봤을 때 이 버즈빌의 특허는 원래 공개되어 있던 기술에 불과하다라는 어머. 거죠. 그러면 이게 되게 복잡한 역학관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네. 내가 뭔가 기술을 발명했는데 이게 나는 유니크한 줄 알고 특허를 진행했고 심지어 등록도 됐는데 알고 보니 기사가 난 적이 있어. 심지어는 몇 달 전 아니면 아주 옛날에 내가 몰랐는데 기사가 난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무효네요? 그렇죠. 취소도 아니고. 네. 재밌네요. 짠. 네. 꿀잼이에요. 제가 아주 좋은 질문을 나왔네요. 점점 조금 우리나라도 특허에 대한 보호를 그래도 조금 강화하려는 추세고 뭐 예전 같으면 특허 침해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그 침해자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특정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입증 책임을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고, 좀 더 권한을 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이 부분에서 너 내 특허 침해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침해한 사람이 나 침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반대로 주장을 해야 되는 의무를 만들어 놓은 거죠. 대표님 입장에서 본인이 투자한 회사에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특히나 완전 저희를 보는 그 초기의 스타트업 분들에게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 아니면 뭐 특허를 고민하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뭐 한마디 조언을 주신다면 실제로 투자를 받거나 뭐 정부 과제를 하거나 그럴 때 특허가
뭐 벤처기업 인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특허의 개수나 등록 특허를 보기 때문에 어쨌든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특허는 뭐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내 서비스의 미래를 보고 지금 당장 구현하는 서비스 말고, 왜냐면 스타트업 처음에는 뭐 개발자도 많이 없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그냥 어떻게든 구현해 나가는 게 다잖아요. 조금 더 내가 이 서비스를 향상시켰을 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보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진짜 특허가 될 만한 기술을 보유해서 특허를 등록했다기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 등록을 해야 되니까 하면 좋으니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왕 할 거면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특허 등록을 하면 확률상 좋다. 네. 그런 의미네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향후 내가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이 근데 투자도 하시고 하니까 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상표와 특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유망한 스타트업이 있으시다면 지원 특허법인 지원에 연락하셔서 대표님을 아닙니다. 찾으시면 되나요? 아닙니다. 왜 네. 그렇죠? 그냥 저를 찾으셔도 되고요. 저를 찾으셔도 되고, 그냥 내가 일을 주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항상 건이 있을 때는 특허법인 지원을 연락하십시오. 대표님을 찾으신 다음에 진행하십니다. 오늘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스타트업 관점에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스타트업을 잘 알고 스타트업을 많이 고민한 투자자로서의 변리사님께 들은 조언이어서 그런지 좀 더 생생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마지막 잔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근데 고생- 없는데. 이해가 안 되나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